네. 네, 안녕하세요. SMB 소프트웨어 이종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사실은 뭐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 지도 데이터라는 게 그 저희가 지도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미리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AI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이미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중간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구글 지도 해외 데이터 반출 일이 굉장히 이슈화 됐었는데, 여기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못하니까 구글에게 지도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일반 많은 분들이 그 이슈 제기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에 익숙하니까 한국 관광을 그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용하게끔 하자 해가지고 구글한테 지도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있었는데, 혹시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지도 데이터 때문에 뭔가 외국 사람들이 못 오거나 아니면 지도 데이터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일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글이 그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의 그 프레임에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놀아놨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였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정부 사이드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으니까 데이터 개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를 푸셨는데, 사실 이것도 쟁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해프닝 쪽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보시다시피 구글에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뭐 러시아 쪽 기업인 이제 얀덱스맵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다 보이거든요. 청와대도 보이고 뭐 그분이 계신 관저도 보이고 다 보여요. 사실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외국에 있는 다른 분들은 사실 이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정부 쪽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그 잘못된 쟁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반출 거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한테 기회가 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 소개 좀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지도를 갖고 서비스하는 회사고, 한국 지도를 이제 그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제공을 하는 회사이고, 요거를 갖다가 기업들한테 그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저희 지도를 보시면은 그 어떻게 찾아가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게끔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도만 제공해 드리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 지도를 이제 데이터로 전부 다 분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지도하고 검색이란 API, 뭐 대중교통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서 찾아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차는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안내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각각 잘라가지고 유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업무들은 사실은 다음 네이버, 구글, 뭐 빙 이런 데 하고 있지 않는 저희만의 업무 영역이라 사실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지도를 활용해서 그 사업자들이 하시는 그 서비스들인데, 보시면 관광공사도 있으시고 뭐 중국 사람들 한국 와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 제공하는 뭐 쿠폰, 그다음에 쇼핑, 의료관광, 뭐 길 안내 앱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 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회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다 저희 쪽 서버에 잡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짜이서울, 그다음에 관광공사, 아니면 뭐 TNDN 랩테이블이 그 외국 사람들 대상을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거기서 그 이용자들이 뭐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그다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저희 쪽 서버에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들이 저희 쪽에 다 잡히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글이 국내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원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게임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뭐 좀 그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요청이 됐었고 사실 궁극적인 속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내 지도 데이터를 그 원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자율주행하고 AI하고도 그 연관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개방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 퓨전 노드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길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 개방돼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일일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강이죠. 한강이고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다 보면은 그 점과 점이 이어지는 선 그리고 점에 대한 정보, 이 선이 갖고 있는 속성, 1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보들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쓰기 전에 구글이 먼저 갖고 가고 싶었던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개방이라는 측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지만 사실 무조건 개방은 사실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 2014년도 겨울쯤에 제가 그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쓴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의 공간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IoT나 ICT 분야에서 그 공공 데이터 그다음에 지리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거가 좀 돼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돼왔죠. 왜냐하면 그 이거 지금은 크게 인기는 못하지만 스컬리 같은 거 이게 오토바이 헬멧에 모든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그 헬멧을 쓰고도 운전자가 할 수 있게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했었던 거 제품이고요. 뭐 구글 글래스나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지리 정보, 공공 데이터 엄청나게 사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도 데이터하고 공공 데이터가 섞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실에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물류회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인터스테이트 간 트러킹 비즈니스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미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다 할 수 있는 상태고 인건비도 줄이고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구글이 개별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자기네 그 메인 방향 전략적인 방향들이 사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그 발표한 영상인데 테슬라 직원이 그 집에서부터 출근하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요.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고 요거는 사실 이제 기계가 보는 시각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여기에 공공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도로 선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나는 이 선을 따라가야 돼라고 판단의 근거 기준을 줄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빨간 게 사실 그런 선이고요. 여기 표지판에 이런 정보들도 이게 사실은 공공 데이터이거든요. 표지판 정보라는 게. 그리고 그 센서가 그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할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눈이 와서 그 가려졌어요. 근데 보는 센서로만은 그게 판단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현장에 어떤 의미를 담은 표지판이 있다라는 정보를 이제 AI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사실 공공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 데이터가 또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구글 쪽 회사랑 한 몇 년 전에 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저희 쪽 지도 데이터 중에 하나였어요. PY라는 건데 사실 이건 장소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문장 안에서 명사를 뽑아내서 그 장소에 어떻게 그 질문자가 의도한 데이터를 결과를 어떻게 주느냐를 판단할 때 지도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까지 9시까지 가야 돼라고 하면은 기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 9시까지 가려면은 얘를 몇 시에 깨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게 사실은 지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사실은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국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나라가 만든 거를 외국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가 만든 거를 내수시장에서 한번 소화를 한 다음에 외국에 파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사실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방이란 특히나 이제 개방이란 정책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개방이지 이게 자국민한테 먼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사실 데이터 개방도 약간 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구글한테 한국의 지도 데이터, 정밀 지도 데이터, 이러면 네트워킹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구글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방도 좀 영리하게 정부 사이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활용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